제가 협치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생각이 있을 텐데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에서 민주당만으로 정권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130석이죠. 예, 130석으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의 논란을 낳고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처럼 이렇게 비화된 이면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사실은 모든 대권 후보가 공약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건데 최저임금의 전제 조건은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네.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되고 그 안전망이 이미 국회에 이제 법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상황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또 다른 을의 안전망이 논의조차 못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진지한 고민이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지금 협치 내각 해보자 이런 게 나왔었고 이거는 본래 민주당에서 먼저 청와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해보니 도저히 안 되니 정부 차원에서도 협치 내각을 하고 국회는 또 문희상 의장께서 첫 번째도 협치, 두 번째도 협치, 세 번째도 협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협치 노력을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협치 내각을 꾸려서 정말 이 개혁에 필요한 입법을 성사시켜보자 그런 간절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자민련하고 같이 해서 김종필 총리나 그다음에 이제 몇몇 장관들이 들어간 것 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장관을 임명해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를 하지만 예를 들면 코원 장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정권을 몇 대 정권에 걸쳐서 국방장관을 하기도 했었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이거 무슨 또 다른 꼼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고요. DJP의 경우에는 아예 선거 과정에서부터 DJP 연대를 했었고 그렇죠. 공동정부의 형식으로 출범을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마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저러는구나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하게 쌓여 있고 소위 말하는 민생 입법이나 개혁 입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돌파해 나가려면 결국은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협치 내각이라는 그 네이밍을 해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내각에 야당에서는 그걸 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은 이제 못 받을 거고요. 네. 아마 받는다면 평화당이나 정의당 정도에서 정도가? 한두 석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받으면 자유한국당이 대연정이 받으면 되는 거고. 대연정이 되는 거고 아니면 소연정이고. 소연정 정도가 가능한 최고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된 요인이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로 예. 자유한국당이 바뀌면서 이게 민주당에서도 고려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하여 같이 고민을 하신 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새로운 보수의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민생 문제나 이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화된 최저임금 문제를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을 사안은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문제는 여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그 여당의 이 협치 내각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협치 수박을 보낼 때부터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시그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협치 수박을 보냈었죠. 참. 예. 그래서 전 의원실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물어보니까 이 여당에서는 어쨌건 아까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2기는 굉장히 협치가 중요하고 그 개혁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아젠다가 있고요. 개혁 민생 입법 하나, 그다음에
요번 올해 예산은 정말 재정을 많이 확대한 슈퍼 본 예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걱정,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 미국의 이 11월에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이 동북아 평화 무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판이 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국회가 당연히 여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협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치의 방식은 아예 크게 연정까지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 연대를 하는 방식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내각에까지 끌어들이면서 연정 수준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이제 정책 연대를 가는 쪽으로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